네,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실 주된 내용은 수리탐구 이제 온라인 과정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실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여기도 여기 써놓긴 했는데 고등연계 심화라는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포커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서 이 고등연계 심화를 집중적으로 하는 누태학원들이 왜 대치동의 입시를 집어삼키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수리탐구를 연결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시키는 게 사실 무리수가 있고요.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학습들은 사실 누적 개념, 수학 입장에서 누적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확하게 쌓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정답률을 늘 100으로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정답률이 80% 이상은 유지된다면 누적 개념이 쌓이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 수준이 아닌 것들, 일반적인 보통 영재교육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실제 누적 개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다른 경쟁력을 위해서 교과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재 교육에 해당하는 라인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육이 득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구분 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여지냐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는 요런 뭐라 그래야죠? 학원 라인업들을 쭉 따라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오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지가 만약에 영과고라면 사실은 영과고를 진학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영과고 진학률이 지금 0.47밖에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영과고 진학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수능과 내신의 고득점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사고력 심화 경시를 쭉 해온 건데 막상 고등학교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1, 2등급 라인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결과치가 3등급 라인에 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했던 이 노력들이 진짜 아이의 역량으로 들어가서 유의미하게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최근에 설명회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패널로 나가서 여러 가지를 좀 참여하면서 저한테 진단검사 신청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들도 제가 간간히 온라인 설명회든 라이브 설명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 진단검사 신청한 것들에 대한 통계치. 오늘은 뭐 요 내용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통계치를 들여다봤더니 일단 제가 진단한 거는 고등 안전 등급이 나오는지,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최근 5년치에서 초중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서 실제 중1 내용, 중2 내용, 중3 내용을 진단지로 만들어서 진단을 한 내용이에요. 최소한 수학은 위기가 있는 학문인데 고등에 나오는 중학교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아이한테 체득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고등이랑 연계되어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진단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대치, 송파, 분당 이 세 지역을 진단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응시한 응시생 수고요. 그리고 저는 75점을 안전등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5점 이상은 돼야 안전하게 누적 개념들이 체득됐다라고 본 거죠.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 2.1% 정도만 안전한 등급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실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었을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성적보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성적이 오르는 아이가 얼마나 되냐.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 9등급제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럼 9등급제에서 한 등급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약 15%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한 84%의 친구들은 다 스테이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요. 9등급제에서 예를 들면 그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5등급제에서는 한 등급보다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등급 정도, 9등급제에서는 두 등급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9등급제에서 두 등급이 올라가는 건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고2 때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1.5%의 확률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이후 성적 변화를 갖고 오기가 굉장히 힘든 게 통계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인지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는 새 친구가 있어요. 이 새 친구는 사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뭐 어릴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늘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얘한테 영각을 목적으로 사고력 심화 이런 것들 경시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사실 어머니 마음속에 불안함이 조금 있죠. 이 친구가 만약에 영각으로 못 가면 타 과목은 괜찮을지. 그 다음에 실제 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고등학교 수능과 내신에도 유의미한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실해서 꾸준하게 시키는 것들을 잘해주는 꼼꼼한 여학생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나중에 정교권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선행 위주로 쭉 치고 나가는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친구들, 영가고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심화를 조금 적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불안함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죠. 다시 말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이 엄마가 그냥 가이드라인 주는 대로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과제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그냥 주어진 과제만 수행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선행도 적당히 하게 되고 심화도 적당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근데 이 세 어머님 다 분명한 제가 보기엔 목적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라고 하면 입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직접 입시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어릴 때는 아직까지는 다 학년이 어리고 기초 지식을 배양하는 단계라서 간접 입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행이 빠르다 보니까 점점 고등학생이 아닌데 고등학교 진학 전에 직접 입시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진도 블록을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과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계가 굉장히 유리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사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머님과 선생님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진도를 좀 시각화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점을 좀 잡으시라고. 보통 초등 한 학기는요, 3개월 정도 나가죠. 기본 선행으로 한 2개월 나가고 디딤돌 기응 정도로 2개월 나가고 그 다음에 심화로 한 1개월 정도 쓰고 그래서 2대1 비율로 나가고요. 본격적으로 초등 진도를 나가는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통은 출발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1년 동안에는 초등과정 전체가 나가지겠죠. 물론 뭐 초사 이하 과정은 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뭐 행복 추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그냥 본격적인 진도를 안 나가신다라는 거고. 자, 이건 접어두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구간에 초등과정을 다 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6학년 군가부터는 중등과정을 나가는데 중등은 일반적으로는 한 학기 기준
4.5개월. 다시 말해서 선행이라는 걸 한 3개월 나갈 거고요. 심화라는 걸 1.5개월 정도를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움직여지면 결과적으로 중등 진도가 끝나는 시점도 쭉 따라왔을 때, 보세요, 진도 블록을. 2학년 초반, 3, 4월 정도까지면 끝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다?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고등과정은 한 학기 기준 9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9개월 잡은 진도 블록을 쭉 쌓아보면 내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기본적으로 1.5년 정도의 선행을 들고 있는 세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1.5년 선행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걸 현실에서 운영을 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초중등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부 습관도 만들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명확하게 내가 전문 컨텐츠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직접 입시를 하기 전에 쌓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학습 습관과 배경 지식을 다 갖췄는데 제대로 포텐이 터져야 되는 건 그러면 고등 과정을 할 때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 구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구간일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 구간을 고등수학 등급 트리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제대로 학습을 해서 좋은 선생님이 쌓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애매하게 무너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일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게,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한 달 텀 정도 되고요. 중간 기말 사이에 그 한 달 텀도 보통 내신 대비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도 블럭을 쌓아야 되는 게 2년 동안 8개 블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중에 지금 4개 블럭이 반토막 나버려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외부적인 요소가 오죠. 그 외부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사춘기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또 중2, 3구간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 버리면 또 여기서도 진도 블록이 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상 우리가 생각했던 1.5년 선행은 0.5년 선행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막상 예비고1이라고 불리는 중3 11월 둘째 주에 시험을 봐보면 고등 내신, 고1 내신이죠. 그게 한 45점 정도가 떠요. 우리가 이러려고 진도를 그렇게 나갔던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냐. 이런 진도 계획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생각보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무겁고 중간에 변수가 많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인 선배 어머님들한테, 선배 고등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고등학교 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릴 때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해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어머님들은 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도를 달립니다. 5학년 때 너무 늦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진도를 달려요. 그러면 당연히 1년 정도 진도가 다 빨라지죠. 뭐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사부터 달렸던 어머님들이 쭉 중학교 진도까지 달렸다가 한 6학년 정도 되면 중등 진도가 끝나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 진도까지 끝났어? 그러면 3년 선행이 있는데? 그럼 선행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이 정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면 혹시 우리 아이는 또 영재 쪽이 아닐까? 영가고 라인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아이가 영가고 라인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진도 운영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 속도 빠름으로 영가고에서 KMO까지 이수하고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1년 빨리 했어도 쭉 이렇게 나가셔도 고등이 무겁기 때문에, 고1 과정이 무겁기 때문에 막상 초사부터 달려도 1년 선행밖에 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짜 영가고 라인이라고 하면요. 과감하게 초중등 진도 단계에서는 시간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본 개념과 유형설을 하는 시간을 빼버리시고 심화설로만 진도가 나가져야 기본적으로 무슨 시간이 생기냐? KMO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영각으로 라인을 진짜 하고 싶으면 우리 아이가 초등진도 나갈 때부터 개념수 유형수 없이 그냥 최상위로만 진도가 나가지면 그 아이는 영가고 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도 그렇게 세이브를 해주면 KM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KM을 하고 나서도 고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영가고 라인이라고 하면 시간표는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운영을 해주세요. 이거는 캡처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가고 라인이 아닌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도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친구들은 대부분 진짜 최상이나 A급의 심화 문제들은 잘 누적되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심화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개념서 유형서 따박따박 정답률 80% 올라오게끔 하시고 들어가지 않는 심화에 매달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저 같으면 이 심화 블럭을 드러낼 것 같아요. 드러내고 초중등은 이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수를 제대로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블록을 드러낸 그 시간, 세이브한 시간을 저는 고등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등 연계 심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 이게 일반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애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99%의 친구들은 요 플랜이 훨씬 더 나을 거니까 요 플랜도 캡처를 조금 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중등 심화서들 문제 분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했어요. 내신형, 중등 내신형 심화 문제, 그 다음 경시형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고등 연계 심화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를 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고등 연계 심화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고등 과정을 오래 하면 쌓일 수 있는 건 팩트인데 문제는 뭐냐? 시중 교재를 해결 안 되는 등급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태학원이라는 것도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태가 누적 테스트의 약자인데 사실 누적 테스트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누적 테스트라는 시스템 자체는 고등 내신 대비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입시용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냐? 원래 초중등 애들은 시중교재를 가지고 그냥 진도를 나가는 형태에 가까웠어요. 모든 고등 선행이나 심화가.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고 실력 정석 블랙 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점수가 완성형으로 가지 않고요. 대부분 기출로 확인해 보면 3, 4시점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물론 아무도 기출 등급을 확인해 주지 않아서가 문제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대치동판도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영가고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너무 수두룩하고 실패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반고를 갔었을 때 유리해지는 방향성, 다시 말해서 안전 등급을 확보하는 방향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영가고 라인을 분명히 태웠는데 일반고 갔을 때 좋은 등급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왜? 영가고에서 입시 준비하는 결과 일반고에서의 내신과 수능의 결이 완전히 사실 달라요. 디테일도 다르고요. 아예 다른 과목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라리 시중교재로 기본을 빨리 만들었다라고 하면 전문교재, 내신이나 수능 전문교재로 전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일타 강사들한테 수업을 좀 빨리 들어가려는 게 방향성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는 그냥 자리를 잡아서 학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치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까운 예를 들면 송파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대치 같은 초등학생이 타 지역에 있기가 어려워요. 대치에는 조금 특이한 초등학생들이 있거든요. 고등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고등과정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징징거리지도 않고 성실하게 해요. 이런 애들은 사실 고등부 선생님들이 실제 고등학생이라고 보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타 지역에는 이런 게 형성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저는 그냥 어머님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간에
너무 중학교 심화나 사고력이나 경시에 힘 빼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영가고 라인 아니라면 명확하게 고등 연계 부분을 제가 분류표를 드리긴 했지만 그걸로도 구분해서 가르치기 어려우시면 그냥 심화서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수 유형서를 이수한 다음에 고등을 좀 오래 하세요. 특히 고1 걸 좀 오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수리탐구 과정을 어머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시중교재를 해결 안 되는 고등 과정의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문 콘텐츠로 하는 게 맞아서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라도 제 인강으로라도 채우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마 등급 역전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수리탐구 과정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그 지역의 1등 고등부 학원이나 대형 학원에서 고등학교 공수 원으로 입퇴를 보시면 아마 반이 윗반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를 갖다가 엄청나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실제 저는 가운데 점수 필수 임계량만 잡아준 건데 지금 초중등 입장에서는 필수 임계량만 잡아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 정도로 고등과정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심화 블럭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방금 분류된 중등 내신형 심화, 그 다음에 고등 연계형 심화, 경시형 심화.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요게 뭐냐라고 하면 개월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중등 내신형 심화는 6개월 정도, 경시형 심화는 24개월 정도, 고등 연계 심화는 16개월 정도 하는 세팅이 된다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일반적인 친구죠. 이 친구도 쭉 심화를 정리해보면, 중등 내신형 심화는 6개월 정도, 경시형 심화는 6개월 정도, 고등 연계형 심화는 10개월 정도, 이렇게 돌아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전교권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 친구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봤어요. 중등 내신형 심화와 경시형 심화를 안 다루고 고등 과정을 일찍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고등 연계형 심화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고등 연계형 심화는 24개월로 집중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차이를 비교해서 보시면 눈에 확 드러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가고 라인에서 KMO까지 하는 친구들은 절대 경시형 심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화의 기간, 개월 수도 이길 수 없어요. 얘네들은 압도적인 시간을 때려 붓거든요. 자, 그런데 중등 내신형 심화나 경시형 심화는 사실 영가고 라인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길 수 없어도 고등 연기형 심화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에 따라서요. 이 말 조금 납득이 되세요? 그리고 사실 더 명확히 얘기하면 제가 이 정교권 라인이나 아니면 조금 착실하고 성실한 친구들한테 고등 연계형 심화를 좀 집중시켜주는 이유가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친구도 고등 연계 심화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어머님은 중등 내신형 심화를 하면 중등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A급의 A스텝 문제나 아니면 최상위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노력해도 실제 그게 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애한테 쌓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시험 환경에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은 A급의 A스텝 문제가 진짜 나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신 대비 기간에 뭐 한 주 정도는 예를 들면 심화 문제를 돌릴 수도 있는데 정말 중등 심화를 잘하고 싶으면 평소 수업 시간과 그다음에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안 틀리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오히려 심화가 집중돼야 되는 건 직접 입시고 아이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고등연계 심화에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수리탐구 과정을 크게 두 가지 포커스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정말 최상위권이고, 나 영가고도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수리탐구 과정을 좀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KMO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거 블랙 라인이 정리하면 수리탐구 과정 라인이거든요. 요 블랙 라인이. 이 무슨 얘기냐면, 실제 중학교 1-1 기본이 끝났으면 제가 하는 온라인 과정 수리탐구 과정을 병행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 안전등급까지 뽑는 게 일반 시중교재로 사용하는 것보다 27개월 정도 더 세이브 해드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다른 직접 입시인 경시 라인이나 케이모 라인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 안전등급을 조금 따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경시하는 친구들이 경시용 선행 정도만 하고 가는데 경시용 선행에서 끝난 대부분의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기출을 주면 3, 40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단컨대 수리탐구 과정을 똑바로 이수한 친구면 적어도 75점 이상 수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킬러 문제들, 고등 킬러는 못 맞춰요. 저는 고등 킬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점수, 고등 속의 구구단이라는 가운데 점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진도를 쭉 나갔을 때 고등 등급을 따는 시점을 당겨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 등급을 확보해 놓고 고등 과정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위계가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블랙라인이 일반적인 친구들, 물론 얘네들은 수리탐구를 하는 시점이 조금 경시하는 친구들보다 늦겠죠. 그래도 24개월 정도는 일반적인 시중교재를 진도 나가는 것보단 고등등급이 일찍 나오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하는 수리탐구 온라인 과정은 기초 진도는 나가고 그냥 평소에 학원이든 홍공이든 인강이든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원 구조로 운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움직이는 첫 과정이 모노 과정인데요. 모노 과정은 일주일에 한 권씩 하고 한 주는 메이크업 정도 들어가서 한 달에 세 권? 정도씩 한 네 달 정도로 운영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무리 없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모노, 그 다음이 다이, DI 과정, 이렇게 해서 두 개 과정은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트라이랑 테트라 과정은 조금 무거워요. 고등의 연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이 과정은 5개월 정도. 테트라 과정은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끝내는 그 문제집 건수가 제가 주간 교재 형태로 좀 얇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테트라는 한 달에 한 두 권 정도 운영하셔도 되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잡고 운영을 쭉 해나가시면 아이가 1년 반 정도 후에는 안전한 고등 등급이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점수가 단단하게 잡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꼭 주변에 대형 학원 가서 공수원으로 입퇴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중등 심화에서 졌던 아이들마저도 뒤집을 수 있고 등급 역전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그 정도 시간 세이브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수리탐구 과정에 대한 교재들은 전부 다 분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렇게 네 개 세트는 실제 한 세트당 12권씩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2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노 12권은 중1-1이 고등이랑 연결되는 내용만 완벽하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에 의해서 완벽한 누적 개념만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1-2는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1-2는요, 시중교재만으로도 고등 연계는 충분해요. 도형 파트는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기본 성질과 정의 정도만 고등학교 때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때 도형은 다 해석기하라 그래서 좌표 평면에 올려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형은 고등학교 땐 중학교 심화 도형까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시하는 친구들은 논증기하라고 해가지고 중등 심화까지 다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가 영가고 라인이 아니라고 하면 도형은 그냥 시중교재 개념서 한 권 정도만 해도 고등 연계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수리탐구 과정은 대수가 고등 연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중교재를 해결 안 되는 요소들을 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형 구조로 누적 복습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12권은 중1-1 기본을 들어갔다. 라고 하면 한 달만 예를 들면 그 진도를 나가시고 그 후부터 병행해서 쓰시면 제일 효과적이겠죠. 물론 나는 중1-1 다 끝난 상태야.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다지기로 쓰시면 좋고요. 사실 이 교재가 대치에서는 공수원 하고 있는 애들도 모노부터 해요. 왜냐면 막상 공수원 하고 있어도 모노 교재 주면요, 생각보다 디테일들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시작 단계 말씀드렸고 요 부분도 그러면 다이랑 트라이랑 테트라 과정이 있는데 다이는 똑같은 패턴으로 중2-1 고등연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는 중3-1 고등연계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다이 같은 경우엔 중2-1을 한 달이라도 먼저 시작해 주면서 병행하시면 되고요. 트라이 같은 경우엔 중3-1을 한 달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트라는 공수 원을 뭐 실력 정도 블랙라벨까지 했더라도 테트라는 하세요. 실력 정도 블랙라벨은 마지막 20점 킬러를 잡는 교재의 목적이라면 테트라 교재는 40에서 84의 점수가 안 메워져 있는 가운데 점수를 디테일하게 실전 기출로 잡는 구조라서 굉장히 유의미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스몰 스텝으로 자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안에서 생각이 멈추는 지점을 쪼개가지고 다 질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기초부터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 수학적인 표현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빌드업 해가지고 고등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개념까지 체득을 시키는 과정들이 쭉 연결돼 있고요. 뭐 이게 지금 소리가 나오지만 잠깐 끌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교재에는 파트 1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파트 1이랑 직접적으로 100% 연동이 되어 있는 짧은 VOD 영상을 먼저 1차적으로 촬영을 해놨어요. 그 짧은 VOD 영상이라는 게 보통 10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파트 1을 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풀기 전에 일단 VOD 영상, 짧은 VOD 영상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 1을 풀면요. 실질적으로는 파트 1이랑 100%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1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고 파트 2를 설계해 놨어요. 파트 1은 아이가 VOD를 의존해서, 영상에 의존해서 정리를 했다라면 지금 보여드린 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이랑 100% 연동되어 있는 6문제가 들어있거든요.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파트 1을 똑바로 VOD를 본 거라면 이 파트 2의 6문제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파트 1에서 다시 메이크업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VOD를 다시 보게 하시면 돼요. 왜? 100% 연동이라서 이 문제랑 연동되는 VOD가 뭔지 압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트 1의 1차 복습 구간이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파트 3도 설계를 해놨어요. 파트 3는 한 주 후에, 그러니까 보통의 파트 1, 2 내용이 그 교재에 해당하는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파트 3는 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전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복합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주에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복합 개념, 다른 개념을 하나 붙였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지를 집어넣는 게 복합 개념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이 영상이 붙어 있습니다. 판서형 풀이 영상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때 이해가 잘 안 갔을 때는 풀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파트 1은 영상을 먼저 보고 교재를 하는 거라면 파트 3는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풀이 영상을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차 복습 구간이 파트 3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1, 2주 전에 학습했던 내용의 누적 복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파트 4가 있어요. 미션. 자, 미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정도 배웠던 내용들을 누적해서 누적 테스트로 8문제씩 만들어 놨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테스트 형태로 보시고 이거의 정답률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요. 실제 제가 60분짜리 풀 강의 영상, 아까는 파트 1은 VOD라고 해가지고 10분 이내로 짧게 짧게 끊어놓은 영상들이 짤강으로 쭉 있다면 이걸 풀 강의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그게 일단은 라이브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라이브 녹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됩니다. 한 번 개념을 쑥 정리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영상도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교재 한 권당, 주간 교재 한 권당 어떻게 돼 있다? 파트가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채택될 수 있게끔 교재 설계는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교재가 한 권이 한 세트에는 이 파트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한 권이고요.
한 세트에는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의 전체 코스를 하면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고등수학의 구구단이라고 불러요. 언제 이수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수를 보통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6학년 중1 구간은 꼭 이수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치에는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기출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때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 정석 블랙라벨 다 했고 경시, 사고력, 시치마 다 했는데 왜 대치 기출이 40점 나올까요? 이런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은 그 시점에 일주일에 막 세네 권씩 합니다. 왜? 물리적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고등 진학 전에 누구든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아이의 상황이나 역량에 따라서 이수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단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 스타트를 끊어야 고등 진학 전에 1년 반 정도로 같이 제대로 이수돼서 완성이 되겠죠. 아이, 잠깐 끊겼네요. 잠시만요. 연결되셨죠, 그래도. 아이스터디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요 정규 과정에 대한 걸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을 이렇게. 되셨나요? 네, 공유가 풀렸네요. 일단, 뭐, 풀린 김에 이야기를 잠깐 드리죠. 지금 채팅창에는 올려드렸고요. 뭐,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지금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 보면서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되셨나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잠깐만요. 소리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다시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수리탐구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난이도적인 부분인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난이도를, 이건 필수 과정이라서 난이도를 어렵게 설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실제 수리탐구 과정은 무조건 고등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그냥 구구단처럼 써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를 굳이 시중교재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등 최상위 같은 교재보다 쉬워요. 난이도적으로. 근데 디테일이 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개념서, 유형서 있잖아요. 요 정도 정답률이 그래도 한 75%대, 80%대 나오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한 권을 완성하는데 어떤 애는 3시간 걸리고 어떤 애는 6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무조건 써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필수 과정이니까요. 되셨나요? 그리고 온라인 과정 맞고요. 온라인 과정이고 원하실 때 VOD 강좌로 되어 있고 VOD 강좌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원하실 때 마음껏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강 보시듯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수강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세트, 4개 세트 중에 한 세트만 구매하셔도 기본 2년은 드립니다. 그리고 뭐 2개 세트 이상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기본은 3년을 드리고 원하시는 추가 연장 기간도 1년을 드려요. 원하시는 시점에 1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리탐구 과정을 이미 예를 들면 다 들으셨는데 추가로 또 연장 요청들을 2, 3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다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과정엔 고등학교 진학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리탐구 과정 교재를 만들 때도 무조건 하드 케이스를 같이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 하드 케이스에 잘 하셨다가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복습시켜주면 내신 대비 때 쭉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리탐구 과정을 스타트를 끊는 시점은 일단 초등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스타트를 끊을 수 없고요. 최소한 중1-1 기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어서 빨리 수리탐구 과정을 이렇게 라이브 했을 때 라이브 이벤트로 지금 제가 링크 드린 걸로 타고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가장 네이버 스토어나 어디보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시게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특가로 세팅을 해 놓은 거니까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쌀 거고요. 만약에 선구매를 해 놓고 조금 있다가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세요. 구매하신 이후에 나는 6개월 후에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시작 시점만 저희 카카오 채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시점에 그 강의 시작 시점으로 열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링크가 안 보이시나요? 한 번 더 채팅창에 보내드릴 볼게요. 아, 제가 잘못 보냈나 보네요. 다시 보냈습니다. 아,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과정은 뭐 기간이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법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나가고 있는 기초 진도 나가세요. 대신 심화를 수리탐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영가구 라인이다라고 해서 수리탐구로 고등 안전등급을 빨리 만들 거면 빨리 만드시고 KM으로 일찍 시작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가구 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 시중교재 심화서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개념수 이용해서 쓰시고 수리탐구로 심화를 고등연기 심화를 집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병행해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아이들은 반드시 여기서 등급 역전을 해서 내가 상위권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꼭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초중등 과정은 일반 선생님을 만나도 꼼꼼하게 학습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게 좋습니다. 근데 고등 과정 할 때는 진짜 전문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리탐구 과정 끝나고 나서는 꼭 대형 학원에 실제 공수원으로 입대를 보세요. 거기서 윗반이 나오면 무조건 그 학원에서 고등 전문 선생님을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원도 그 아이들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고등 과정부터는 확실하게 위쪽에서 출발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1-1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개념 원리 하나 정도만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념 원리 하나도 다 안 끝내고 중간에 예를 들면 개념 원리를 갖다가 뭐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병행하겠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한 달 텀으로 복습이 되면서 더 잘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심화서까지 하고 수리탐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질문 올라온 것들에 대한 답변은 전부 다 드린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까 특목고 과정과 일반 과정 시간표 다시 보여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요 영상인 그 전부 다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녹화본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 진도 블럭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또 요청을 하시니까. 자, 공유를 그럼 다시 해볼게요. 화면 공유. 네, 여기서 이거가 PPT가 많아서 제가 시간표만 딱 보여드릴게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라기보다는 연가고 라인이죠. 연가고 라인은 사실 이게 아니네요. 요거. 네. 요 라인이 일단 연가고 라인이고 KM 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면 좋을 거라고 했고 뭐 추천해서 제가 캡처해 놓으시라고 했던 게 요 부분. 요 부분이 연가고 라인에서 가장 적절하게 시간을 잘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때는 영각 라인은 일반 개념수 유형서 빼고 심화서로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세팅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친구들은 요게 베스트예요. 자, 일반적인 친구들은 요 라인이 베스트입니다. 여기까지 띄워둘게요. 자, 요 라인이 베스트예요. 일반적인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실제 심화서를 빼내시고 개념적 유형서랑 그 다음에 고등에 일찍 시작하는 시점을 잡으셔가지고 고등 과정을 좀 오래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방금 보여드린 두 개는 일반적으로 시중 교재로 움직였을 때 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수리탐구를 결합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시 라인 애들은 요 패턴이 좋습니다. 요 패턴. 요 패턴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되셨나요? 경시 라인 애들은 요 패턴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고등 등급이 남들보다 빠르게 나올 겁니다. 27개월 정도 시간 세이브 효과가 존재합니다. 애들이 대부분 경시를 등급을 안 만들고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등급을 만들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리탐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것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네. 비교해 보시면 고등 등급 나오는 게 24개월 정도의 시간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시간을 타 과목이나 아니면 고등 2, 3학년 선행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공유 중지를 조금 하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나머지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시면 아이스터디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그러면 라이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